이런 표현이 어떨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조했다? 네. 한번 이 방송을 지켜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경심 교수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민지 기자, 어때요? 이 입시 비리 관련해서요. 검찰은 이 조국 전 장관의 딸을 어떻게 봤다고요? 일단 공범으로 함께 봤다라는 게 이제 어제 추가 기소를 하면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1차 기소를 할 때는 이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 공범이 성명 불상자라고만 되어 맞아요. 있었거든요. 기억나요. 그런데 어제 2차 기소를 하면서 이게 딸 조 씨인 것으로 특정이 됐습니다. 동양대 총장 이름과 뭐 직인 파일을 오려가지고 위조를 했던 과정들이 이제 상세히 적혔는데 여기에 딸 조 씨가 직접 가담한 것으로 이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동안 조 전 장관의 일가는 이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 딸아이 분명히 봉사를 했고요. 저희 아이가 상장을 받아온 건 사실이란 것입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많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울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꼭 이겨내자고 매일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입시 비리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의 딸도 검찰이 정경심 교수와 공범으로 봤다는 것은 이런 표창장이 위조되고 하는 과정을 정경심 교수는 물론이고 정경심 교수의 딸도 다 관여하고 그 과정이나 위조 과정을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조민 씨는 지난번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 그런 적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조민 이 딸이요. 의사 만들기 프로젝트 2013년 차의과대학 의전원을 어플라이했다가 떨어져요. 이 딸이. 그리고 나서 이 정경심 교수와 조민 씨가 안 되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위조해서 뭘 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요. 아들 거를 스캔해서 직인을 오려서 붙이고 그랬습니다. 표창장 활용해서 결국에 그 위조된 표창장을 활용해서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박 의원님 한 말씀 주시죠. 그 청문회 끝난 날 이 정경심 씨를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기소가 불가피했다. 근데 뒤에 이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공소시효가 많이 남은 걸로 보이고. 근데 그때 보면 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성명불상자가 누구냐? 일단 누군지 모르겠으나 조력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성명불상자라고 기재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들을 했었는데 그게 아마 이제 조민 씨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문서 위조는 동행사죄가 있습니다. 아, 그게 뭡니까? 부산대 의전원에 그 위조된 사문서를 제출한 사람. 그거는 이제 조민 씨 본인이 제출을 했잖아요. 그리고 서울대 의전원 1차 때도 그 동일한 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그 문서가 제출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공범으로 이 조민 씨를 이번에 공소장에 특정을 했는데 문제는 그러면 조민 씨에 대해서도 별도로 죄를 물을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 공소장에는 판단이 없어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겠으나 뭐 죄를 묻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있고 공범으로 보이나 이걸 별도로 기소할 정도의 건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건 조금 지켜봐야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교수님. 저 부분도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상당히 분노할 거라고 보는데요. 잘 기억하십니다만 아까도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이 논란의 중심이 한참 커졌을 때 저 이제 조민 씨가 특정 방송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교수님 말씀이 주셨으니까요. 그럼 지금 마침 그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직접 듣고 김 교수님 말씀을 이어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인이 기소되고 대학원이나 대학 입학 취소되고 그래서 본인이 고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소가 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평범한 학생이 아닌 삶을 할 수도 있어요.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할 것이고 제 삶도 이제 새로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김 교수님 이 인터뷰 말씀하셨던 거죠? 그 인터뷰에서 사실은 굉장히 억울하다. 그리고 굉장히 결백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어머님이 나로 인해서 하지 않은 것까지 지금 굉장히 하려고 한다. 그래서 굉장히 안쓰럽다는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소장에 저 내용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정경심 교수가 일했던 동양대 영재영어교육센터 센터장 명의의 봉사활동으로는 안 되니 아들이 받았던 총장 명의 표창장을 직인을 위조해가지고 이제 부산대 의전을 내서 합격을 한 거예요. 저는 그 과정에서 지금 정경심 교수하고 딸 조민 씨가 같이 조력을 한 걸로 지금 경찰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민 씨가 만약에 그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에 따른다면 명백히 사문서 위조에 같이 가담해 있는 상황을 자기가 인지했을 텐데 저렇게 나와서 뻔뻔하게 저는 정말 할 걸 다 했고 봉사활동했고 표창장 받았습니다. 억울하지만 또 뭐 제가 뭐 취소되면 또 하면 됩니다. 굉장히 차분한 어조로 굉장히 억울함을 다 감수하는 것처럼 해서 동정심을 샀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저러한 방송이 국민 세금,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뉴스공장.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방송에서 저게 그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저는 저런 걸 보면 도대체가 조국 전 장관 가족의 비리와 관련된 데서는 우리 국민이나 또 어느 진영이 있든 간에 그 가족의 비리가 범죄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못하느냐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보면 되는데 진영으로 갈려서 마치 봐도 될 것을 보지 않고 보이는 것조차 보지 않는 이런 행위를 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고요. 저는 조민 씨의 저 녹음 인터뷰를 그대로 내보낸 TBS 그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저게 유죄로 판결이 돼서 최종 확정이 되면 저는 공개적으로 사과 방송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게 정경심 교수가요, 이제 본인의 딸 조민 씨 이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위조하고 조작을 하는 과정에 글쎄요. 자, 김민지 기자, 공주대학교 얘기를 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지난 이제 조국 장관에 관련된 어떤 일련의 사태에서 공주대 논문의 제3저자로 등재된 이야기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죠. 그때 이제 공주대학교 어떤 생명공학 연구실에서 인턴을 한 뒤에 국제학교의 어떤 논문의 제3저자로 기자가 되었다라는 내용까지 알려드렸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했던 인턴 활동이 조금 조작된 것 아니냐 이런 내용도 이번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공주대의 K 교수가요, 정경심 교수의 대학 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 동기인 K 교수에게 정경심 교수가 딸이 인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제학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한 거예요. 활동을 조작하는 것도 부탁하고. 그런데 내용이요. 그래서 이제 그 K 교수가 해준 내용이 2008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기간을 두고 선인장이나 작은 동식물을 키우면서 이런 생육 일기를 작성해서 이 교수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그리고 2009년 5월에서는 3개월 동안은 한 달에 한두 번 그냥 공주대 연구소에 가서 수초 접시에 물을 갈아주는 활동 등을 한 뒤에 어떤 인턴 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후에 검찰은요, 이때 조 씨가 연구나 실험에 참여하지 않고도 포스터 논문의 초록의 제3저자로 등재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선인장 같은 거 키우면서 일기 좀 쓰고 한 달에 한두 번 나가서 화분 물 주고 그리고 나서 논문 3저자에 조민 씨 이름이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공주대 교수가 정경심 교수 대학 동기고 근데 이거 고등학교 때 했다면서요? 그럼 어쨌든 고대 입학할 때 어떤 식으로든 활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이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지금 공주대뿐만 아니라 애초에 문제가 됐던 거는 단국대 그 논문 아니었어요? 그 어려운 논문에 1저자로 올라가면서 아마 그 동아일보 기자가 단독으로 그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 공주대 얘기가 나오니까 딱 뭐가 생각이 나냐면 그 당시에 공주대에서 그 국제학회에 그 참가해서 뭐 논문의 3저자로 올라가고 했을 때 당시에 그 정경심 씨의 그 대학 동기라고 하는 공주대 교수가 인터뷰를 한 게 기억이 나요. 인터뷰한 적 있었죠. 그때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뭐 굉장히 그 똘똘한 학생이 자기가 쓴 논문을 다 읽고 오고 열심히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공소장을 보니까 결국은 그 선인장에 물도 좀 주고 하면서 저걸 받아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 우리나라의 뭐 입시 비리 전반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참 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씨의
그 왜곡된 그런 모성이라고 할까요? 여기다 더해가지고 조국 전 법무장관이 그 수많은 SNS의 글을 통해서 본인이 정의의 화신이었고 또 도덕의 정결자였고 또 이 땅에 용이 되지 못한 개천에서 많은 개구리들을 위한 헌사를 남기고 뭐 그러면서 법무장관이 됐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이 본인의 자식 문제를 포함해서 정말 이거는 다른 그 평범한 엄마들이 요새 그 애가 공부를 잘못하면 아주 당당하게 그러더라고요. 얘 아빠가 조국이 아니라서 얘가 이렇다는 식으로 얘기할 정도의 농담이 나오는 그런 아주 희극적인 사회가 됐는데 정말 오픈 현실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기 보면 사회의 유력 인사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는가. 그 공주대 교수도 마찬가지죠. 친구 딸이라고 저런 거 해주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엄마의 뒤틀린 모정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28, 30이 다 된 딸이 아직까지도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깊이 있는 자기 성찰은커녕 교통방송입니까? 나와가지고 자긴 떳떳했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과연 이 세상 젊은이들이 이러한 사회가 정말 아무도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정의로운 사회인지 되묻지 않겠습니까? 자, 뭐 한 걸음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공소장의 그 내용 중에 정경심 교수가 이 입시 비리 관련된 내용이 그 본 내용으로만 따지면 그 공소장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제일 높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뭐 여러 가지 위조, 조작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그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 공소장이라는 것은. 자, 김민지 기자, 이번에는 단국대 뭐 키스트 얘기가 좀 나오는 모양이죠? 일단 단국대는 이겁니다. 이제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 때문에 논란이 컸는데 그 논문을 이제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 안 했대요. 의심을 받을까 제출 안 했는데 대신에 인턴 활동 내용이 좀 바뀌었다, 부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국대 인턴에 관련해서는요. 일단 장영표 교수로부터 받은 그 인턴십 체험 활동 이 보고서를 이름을 인턴십 확인서로 수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 시간도 96시간으로 부풀렸다. 그리고 3, 4일만 참여한 뒤에 3주짜리 이제 허위로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았던 키스트에서는 주 5일 근무 총 120시간을 활동했다라고 수정을 하고 여기에 성실하게 했다라는 문구도 직접 추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펙을 본인 스스로 직접 부풀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동안 이 인턴 증명 이것과 관련해서는 입시 스펙으로 의전원 입시 스펙으로 좀 활용돼서 논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했던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이 현재는 무색하게 된 상황입니다. 조 전 장관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제 딸이 문제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근데 그 당시 10대 아이가 학교에서 하라고 그래서 해가지고 생활체험하고 인턴 증명서 받아와서 학교에 낸 것이 비난받아야 그 아이를 비난해 주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이게요. 그러니까 단국대 저 인턴 있잖아요. 아까 김민지 기자가 설명했으니까 그 설명은 생략하고요. 저 단국대 인턴은 이제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조작하고 해가지고 조민 씨가요. 한영 외고 재학 시절에 저런 거예요. 그러면 고려대학교 이제 저런 걸로 통해서 합격한 거예요. 저 오른쪽 키스트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죠.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저기에서 저렇게 막 성실하게도 추가하고 막 시간도 막 이렇게 막 조작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저거는 저런 걸 제출해서 조민 씨가 이제 대학 이후에 저건 대학교 재학 시절에 키스트한 거거든요. 의전원에 합격한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 입학할 때도 지금 뭔가 석연치 않고 의전원 입학도 석연치 않고 보니까요. 정경심 교수가 그 조민 씨랑 공모해서 의전원을 입학하는 과정에서 총 11차례 스펙을 부풀렸답니다. 저는 아까 비뚤어진 모정이라고 참 말씀 잘 하셨는데, 정경심 교수의 이 생활 행태 자체가 위조에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짜를 만들어내는 것에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11차례 지금 검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한영여고 재직 시에 고대에 지금 입학할 과정에서 지금 벌써 단국대, 공주대, 키스트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물론 가서 조금 한 게 있고 수초에 물 주고 일기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만 어찌됐든 거기서 확인해 준 걸 받아가지고 또 다시 문구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날짜 수를 다시 고치고 부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명백히 위조거든요. 그런 것이 익숙하게 해서 고대에 갖다 치고 또 고대 가서 고대 활동 이후에도 부산대 의전을 가기 위해서 지금 잘 알려진 것처럼
동양대 표창장 위조는 이건 하지도 않고 아예 직인을 가짜로 만들어서 거짓말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보면 공주대나 키스트는 가는 흉내라도 내긴 냈잖아요. 아하. 그러나 동양대 표창장은 아예 없던 걸 만들어낸 명백한 위조 아닙니까? 아하. 그러면 도대체 정경심 교수와 그 딸 조민이라고 하는 분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 대학에서 의전원 진학, 이 모든 과정에 정말 인생 자체를 저렇게 가짜로 만들어버리는데 너무 익숙했다고 한다면 도대체 저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아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대체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입시라는 데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한테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도대체 우리 부모님은 왜 조국 장관 같은 백이 없어서 저런 거 하나 못 해줬냐는 하소연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제 우리 대통령도 표현하기에는 제도적 불공정, 합법적 불공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합법적 불공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네트워크를 자기가 활용한 거니까. 그런데 더 나쁜 건 뭐냐면 네트워크 활용조차도 국민들이 분개하는데 이걸 명백히 유조까지 했다는 것은 유조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 행위로 결과로 나온 위조된 문서를 떡하니 입시에다가 내가지고 그걸로 만약 합격했다? 이건 정말 국민들이 볼 때는요,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네트워크에 접근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아유, 그냥 그렇습니다. 예. 뭐, 할 말을 잊지를 못하시네요, 김 교수님이. 자, 이번에는 김민지 기자, 뭐, 이런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요, 이 공소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은 정말 전혀 몰랐던 새로운 소식도 하나 전해진 게 있죠. 네, 호텔에서 인턴십을 했다 이런 내용도 호텔이 또 나옵니까? 부각했다 이런 내용이 새로 드러난 아하. 겁니다. 조 씨가요 고등학생 시절에 호텔 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좀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는 딸이 한영외고 재학 당시에 호텔 인턴 경력도 만들어준 것으로 이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2009년 9월, 2007년 6월부터 3학년 때인 2009년 9월까지 부산의 한 호텔에서 이제 인턴 호텔 경영 실무를 배우는 인턴 활동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위조를 하고 실습 수료증을 워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호텔 관계자를 통해서 여기에 날인을 받아서 대표이사 명의로 문서를 좀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호텔 경영학과 관련해 관심을 보이니까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가 바로 관련 인턴십을 만들어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박 의원님께 돌이켜 한번 보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이나 물론 이제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가 가려질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제 검찰의 판단인 것이고요. 그러면 정경심 교수는 그동안 저렇게 차명 계좌나 이런 거 통해서 뭐 조정관 장관은 지금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 우리 국민 정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차명 계좌를 통해서 차익을 실현하고 그건 돈에 관련된 것이고 본인 자녀의 입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표창장이나 뭐 인턴 증명서나 부풀리게 한다든지 위조한다든지 해서 대학 보내고 의전원 보내고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법무장관이 되겠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돌이켜보자면. 글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조국 전 장관 사건의 최초의 발단이 됐던 게 이 대학 입시 문제였고 이 문제가 커지면서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라는 게 제대로 과연 실현되고 있느냐. 이제 이런 사회적인 담론까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는 급기야 입시제도를 정부가 고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른바 당시의 제도가 그러했다 하더라도 이른바 엄마 찬스, 아빠 찬스라는 거를 굉장히 특별하게 활용을 하고 그걸 누린 거죠. 예. 근데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특별하게 활용하고 누린 거는 그냥 도덕적인 어떤 질타나 비판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뭐 법적인 논란의 대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대 표창장 사건이나 또 이번에 그 각종 경력 증명서를 위조했다, 위조해서 부풀렸다 이런 거는 단지 뭐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세게 써서 일종의 특권 중에 특권적 행태를 보인 걸 넘어서는 그건 현행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국민들이 뭐 상상하거나 이러기 어려운 영역인 거죠. 보통 사람들로서는. 그래서 이건 물론 이제 아직 그 재판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저게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조국 장관 전 장관은 계속 몰랐다고 주장을 하나 몰랐다고 이게 뭐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때문에 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 자체 그리고 또 청문회에 나와서
혹은 뭐 이제 셀프 청문회도 열었지 않습니까? 했던 모든 발언들이 실은 이제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한 결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더 큰 비난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입시 비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스펙 조작, 뭐 인턴 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된 오늘 공소장에 드러난 내용들을 좀 짚어드렸습니다.